난치병의 혁명 이문현 지음 아시아인을 살린 씨앗이라. 씨앗 중에서 가장 친숙한 씨앗은 벽시다. 그동안 쌀의 기원에 대해서 기원전 9천년쯤 중국 후난성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영어권에서 인기 있는 고고학 도서인 현대 고고학에 의해서는 쌀의 발생지가 기원전 1만 3천년 전의 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만큼 오랜 세월에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식량임에는 틀림이 없다. 고슬고슬 지어낸 따뜻한 흰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이 밥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보다는 흰 쌀밥에 더 손길이 가는 이유는 현미의 쌀기와 배아 부분이 제거되고 배유만 남아 씹는 동안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벼의 구조. 벼는 껍질과 겉가로 이루어져 있다. 껍질을 제거한 겉가를 현미라고 한다. 겉가는 다시 쌀기와 배유, 배아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쌀기와 배아를 제거하고 남은 배유를 백미라고 한다. 각 부분의 영양 성분을 보면은 씨앗의 겉껍질로 갈수록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함량이 많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탄수화물이 많다. 억세고 거칠어서 당연한 듯 제거해버리는 껍질 왕겨에는 식이섬유가 많고 다양한 아미노산과 의외로 다량의 칼슘이 존재한다. 놀랍게도 껍질에 함유된 칼슘은 쌀기나 배아 부분에 있는 칼슘의 2배나 된다. 또 모미락톤 B 성분이 있는데 대장암에 특별히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재 쌀기나 배아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비타민 B1, B2, B3, 비타민 E가 다량 존재한다. 그리고 칼슘, 인, 비틴, 철, 아연이 풍부하다. 쌀기에는 식이섬유, 옥타코산올, 알파-토코페놀, 알파-토코트리에놀, 감마-토코페놀 등이 있어 높은 항산화 항암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연구 사례에서 닭의 사료에 곡물의 껍질을 넣어 먹였을 때 닭의 병원균 감염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백미의 영양은 어떨까? 우리가 먹는 백미는 배의 상당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남은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도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부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양도 제거된다. 껍질 왕겨를 먹자. 한때 왕겨가 잘 썩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베개 속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도 농산물의 부산물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학에서는 껍질의 섬유질은 불용성 섬유라고 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껍질에 칼슘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람이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것도 아닌데 껍질을 먹는 게 가능할까? 문제는 왕겨를 먹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만 생각하면 먹을 수 없는 게 맞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껍질의 섬유질 속 영양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바로 혼합 씨앗즙을 쌀 때 벽시를 함께 넣는 것이다. 일반 녹즙기로는 이런 씨앗즙을 짜는 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섬유소를 줄이기 위해서 비벼 짜는 원리를 가진 녹즙기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윷질금 같은 것도 속을 내 먹고 껍질을 얼마든지 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먹을까? 씨앗에는 영양도 풍부하고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모양과 풍미를 갖고 있지만 먹는 방법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딱딱한 씨앗을 먹기 위해서 보통은 굽거나 찌거나 튀긴다. 씨앗을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씨앗 속의 영양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방법은 달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 생씨앗을 먹는 게 중요하다. 생씨앗은 대단한 영양을 가지고 있다. 인체의 세포가 파괴되고 병드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음식이 만드는 활성산소 때문이다. 대부분의 씨앗 속에는 비타민 E가 있고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의 70배의 항산력, 셀레늄은 비타민 C의 1750배의 항산력이 있는데 이것은 생씨앗일 때만 그렇다. 생씨앗의 코발트가 간에 들어가서 비타민 B12를 만드는 중심 분자가 된다. 소가 비타민 B12를 만드는 이유는 생풀, 생곡식, 생씨앗을 먹기 때문이다. 소와 효소 활성을 위한 최적의 조합. 앞에 언급한 4가지 씨앗, 홍화씨, 메밀, 달맞이꽃씨, 참깨 속에는 마그네슘, 칼슘, 셀레늄, 비타민 E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씨앗의 껍질도 뛰어난 생리 활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씨앗 속의 풍부한 영양과 씨앗 껍질의 영양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해답은 소화, 효소, 활성이 매우 우수한 식품인 당근을 씨앗과 함께 착즙하는 것이다. 학창시절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소화에,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소화에 꼭 필요한 효소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2017년 2월에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항산화 활성 및 효소 활성이 우수한 혼합 씨앗즙 및 그 응용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영양성분이 뛰어난 씨앗 4종, 홍화씨, 달맞이꽃, 참깨, 메밀과 당근을 혼합해서 착즙한 혼합 씨앗즙이 영양학적, 기능학적, 소화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지적했다. 씨앗의 다당류를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을 보면 씨앗 자체의 활성은 0.25에서 7.12유닛 ml/ml로 매우 낮지만 아밀라제 활성이 58 되는 당근과 혼합하면 당근과 거의 같은 수준의 아밀라제 활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활성도 혼합 씨앗즙의 활성이 각 씨앗의 개별적인 프로테아제 활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강력한 생리 활성을 갖는 알파 토코페롤과 감마 토코페롤이 혼합 씨앗즙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이런 결과는 혼합 씨앗에 당근을 첨가하면 씨앗에 부족한 성분들을 보충해 생리 활성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고다당류 식품, 고기, 정제식품을 많이 먹는데 이런 식품에는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소화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소화 효소의 생리 활성이 꽉 차 있는 이런 혼합 씨앗즙은 매일 먹을 수만 있다면 꼭 먹어야 할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씨앗즙의 유익한 중에서 하나가 셀레늄이었는데 이 셀레늄이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셀레늄의 기능이 저하되고 비타민 A, 비타민 E와 함께 먹으면 셀레늄의 항암 기능을 상승시켜준다는 점이다. 다행히 혼합 씨앗즙에는 비타민 C가 없고 비타민 A 전구체와 비타민 E는 풍부하다. 당근에 들어있는 다량의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는 알레르기의 원흉인 IgE 항체를 대신할 IgA 항체를 강하게 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더구나 베타카로틴은 필요한 경우에만 비타민 A로 바뀌므로 비타민 A 과잉증이 생길 염려도 없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 4가지 씨앗에 벽씨와 당근을 섞은 혼합 씨앗즙은 최적의 영양 보충제이다. 좋군요.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씨앗즙 보존 기간은 녹즙, 가즙은 물론 씨앗즙도 착즙 즉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식물의 영양소는 뿌리가 흙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가급적 착즙 후에 바로 먹는 게 가장 좋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루 정도 냉장 보관도 가능하지만 오래 들수록 영양은 감소하고 세균은 증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씨앗즙 섭취 방법. 혼합 씨앗즙을 착즙한 후에 일반 식사에 곁들여 먹든지 씨앗즙만으로 식사할 수도 있다. 이때는 양을 좀 늘려서 섭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화 흡수다. 만약 씨앗즙을 먹은 후에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양을 줄이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도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양을 조금씩 늘려서 어느 정도까지 소화가 가능한지 가늠해 본다. 씨앗즙을 먹을 때 가장 부주의하기 쉬운 부분이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고 후루루 삼키는 일이다. 씨앗이 이미 곱게 분쇄돼 당근즙과 섞여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꿀꺽 삼켜버린다. 하지만 씨앗즙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비롯한 많은 영양이 들어있다. 이들 성분이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씨앗즙을 한 모금 입속에 머금고 적어도 30분 이상 씹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씨앗즙 속에 잘게 썬 당근이나 양파 또는 고구마 등을 몇 조각 집어넣고 먹으면 채소 조각들을 씹느라 입속에 충분히 머물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화액에 액과 충분히 섞여 오히려 소화가 잘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씨앗즙은 식사라는 점이다. 식사 보충이든 식사 대용이든 온전한 식사이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소화되는데 적어도 3시간, 4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씨앗즙을 식간에 먹거나 씨앗즙을 먹은 후에 미처 소화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다른 즙을 마시게 되면 바로 소화 불량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 씨앗즙을 만드는 법은 씨앗즙 준비, 씨앗, 참깨, 홍합 이렇게 해서 당근, 당전 녹즙기에 잘 투입하도록 뾰족하게 썰어서 이렇게 녹즙기에 집어 넣고 씨앗즙을 준비된 걸 모두 착즙해서 당근을 먼저 짜도록 한다라는 거죠. 돌려서 당근과 찌꺼기 그리고 세척된 각종 씨앗과 생벽씨 모두를 섞는다. 찌꺼기까지 찌꺼기도 여기까지 섞어서 혼합 완료. 모두 혼합된 것을 반 스푼씩 넣어서 착즙한다. 반 스푼 넣는 것은 천천히 밀려나가면서 다시 반 스푼 넣는 방식으로 착즙한다. 방망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착즙이 된다. 찌꺼기를 1, 2회 더 착즙하면 씨앗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 쫙 짜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은 것을 절대로 숟가락을 누르지 마십시오. 필요시 방망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방망이를 늘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되, 왜냐하면 칼자루 잘못 부딪히기 때문에. 씨앗즙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흔히 건강을 위해서 곡물이나 콩 등을 생식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먹기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혼합 씨앗은 영양도 풍부할 뿐더러 어린 아이든 치아가 약한 노인이든 누구든지 편한 최적의 영양식이 될 수 있다. 미의 조합에 벽시를 더해서 씨앗즙을 만들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 혹은 일반적인 식사에 혼합 씨앗즙을 한 잔 곁들인다면 가장 훌륭한 보약이 될 것이다.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 초기의 부부, 임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아기와 산모의 미래가 결정된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임신 준비는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임신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 첫째, 건강하고 훌륭한 아기는 어머니의 건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둘째, 임신 중의 입덧은 영양 결핍이며 이것은 어머니와 아기에게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임신 중에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는 어머니와 아기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넷째, 잘못된 식생활은 어머니의 몸을 병들게 한다. 다섯째, 일반적인 식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예비 어머니들은 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여섯째, 이때 귀찮고 힘들어도 교육을 통해서 식생활 계획을 하고 불균형한 영양을 바로잡고 마음을 순결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임신 전에 갖고 있던 병적 요소들까지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며, 일곱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년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천년 그대로 먹고 마시며. 8번째, 신선한 채소, 과일, 씨앗을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과 교육의 실천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태아와 신생아, 아기 때의 건강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참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체는 먹은 대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최선일까? 임산부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 특히 갑각류, 조개류, 문어, 오징어류를 먹는 것은 태중의 아기나 수유중의 아기에게 매우 위험하다. 우유, 멸치, 곰국, 칼슘 정제 등은 임산부와 아기의 혈관을 막는 재료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먹거리 대신에 가장 좋은 먹거리를 선택한다면 아기와 어머니 모두에게 대단한 축복이 될 것이다. 임산부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은 생채소, 생과일 그리고 씨앗의 영양이다. 그런데 이때 임산부가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이나 밥을 먹는 것은 임산부의 간 기능에 부담을 주며 이때 만들어진 소화불량과 영양의 불균형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때 씨앗, 저분,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 태아와 산모에게 공급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임산부와 건강. 생의 초기에서 임산과 출산기의 산모의 건강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협을 받는다. 입덧을 비롯한 소화불량, 어지럼증, 우울증, 피부 트러블, 임신 중 갑상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산후요통, 혈액 부족으로 인한 빈혈 등 수많은 질병이 임산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교육이다. 실제로 국민교육보험공단의 임신, 출산, 산후기의 산모 질환 통계에 따르면 산모 질환 환자는 2008년에는 53,000, 12년에는 67,000,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이 자료에서 임산부의 구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유산이나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영양을 먹고 수유 중인 어머니는 산모는 질 좋은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를 원하지만은 모유 질은 산모가 먹은 음식과 산모의 간 기능에 비례한다. 미역국을 비롯한 온갖 좋다는 것들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비정상적인 신진대사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결과 아기에게는 태열, 알레르기, 아토피, 불안 증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성장이 어렵게 된다. 생미에게는 어떤 채소보다도 많은 56가지 양질의 미네랄이 들어있다. 이것은 아이의 신체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약에 미역을 국으로 끓여 먹거나 육류나 어류를 함께 사용한다면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 어머니와 아기의 질병이 되고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끓이거나 육류나 어류를 함께 하면 이때 씨앗즙에 현미를 더하면 수유 중인 산모를 위한 가장 좋은 식사와 영양제가 될 수 있다. 생현미를 식사할 양만큼 넣어서 즙을 만들면 이것은 훌륭한 식사가 되고 여기에 생미와 생다시마를 사용한다면 영양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어머니가 먹는 것은 곧 아기에게 전달되는데 생씨앗의 영양은 아기의 흉성을 강화하고 각종 세포 재생을 좋게 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고 저항력을 강화하여 각종 바이러스 질병이나 피부병에 강하게 만든다. 그 결과 아기는 꾸준히 성장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만들고 장차 학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기 이유식은 사랑스러운 내 아기에게 최상의 이유식은 무엇일까? 이유식은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구나 이 아기의 건강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지만 정작 마땅한 이유식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기의 유아들이 잘 씹을 수 없기에 우유, 미음, 갖가지 스프, 열에 익힌 야채와 과일들을 주곤 한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성호르몬이 함유되어 있거나 비타민 효소가 사라진 음식들이다. 또한 사람들은 좋은 이유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 결과 부모들은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좋은 것만 준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 아기에게 성조속증을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 적당한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면서도 씹지 않아도 되는 설탕이 없이 달콤한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환상적인 음식은 바로 씨앗들과 당근으로 만들어진 씨앗즙이다. 이러한 씨앗에 특별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제들과 생체 활성화 물질들과 비타민 B9는 세포의 활발한 재생과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요소들이다. 아기의 발육에만 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흉선이다. 흉선. 음식물의 합식법에 맞지 않거나 또는 영양이 상하 파괴되어 활성의 영향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가열된 것들은 아기의 성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가슴 중간에 있는 흉선이 생의 주기 중에서 유아기 때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기의 흉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흉선은 아기의 성장 저항력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아기의 단백질 공급을 위하여 계란, 우유 등은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아기의 흉선을 죽이고 성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량의 칼슘과 강력한 항산화제와 또 백금까지 함유된 생씨앗즙이다. 생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나고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신비한 능력이 아기의 인체에서도 신비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있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역할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흉선이 강해지면 뼈와 관절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판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세포 재생이 잘 되려면 흉선이 강해져야 한다. 여기에 가장 큰 적은 계란, 우유, 육류 및 튀김류다. 활성 칼슘과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긴다. 활성 칼슘과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저항력이 최대가 되어 모든 바이러스 질병에 강하게 되고 어떤 피부병도 예방할 수가 있다. 이 시기에는 성장이 대단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성장통이 없다. 성장통이 왔다는 것은 이미 성장의 피해를 보았다는 의미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충분한 혈액 생산이다. 혈액 생산과 간 기능 강화에 필요한 것이 비타민 B12이며 비타민 12의 생산에 필수 요소가 코발트이다. 코발트는 씨앗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한다. 생씨앗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비타민 C의 70배, 비타민 C의 또 170, 1750배의 능력을 가진 셀레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건강한 피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활성백금이다. 활성백금은 관절, 인대, 뼈 등 간절한 강력한 골격의 형성과 뼈와 인대의 치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준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면 성장통, 구루병, O형, X형, 다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장기 어린이에 있어서 비타민 B군은 근육에 탄력을 주고 흉선을 강화하여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들이다. 학업 중의 청소년, 이 시간은 육체적, 지적으로 가장 발달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은 가장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얼마든지 이뤄갈 수 있는 기간이다. 이때 청소년 본인과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식생활이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한 많은 인물들, 간디, 아인슈타인, 에디슨, 슈바이처, 빈센트 반 고흐, 피터 코라스, 헤세만, 헤르만 헤세, 칼 루이스 등은 훌륭한 채식가였다. 이것은 우리가 식사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채식 중에서 생채식과 생씨앗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재료이다. 이렇게.